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관 내부 외부의 환경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은 Situation Analysis,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상황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직 분석은 조직을 분석하는 거죠. 기관의 설립, 또 운영 목적, 주요 사업과 조직 현황, 이런 것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스와트 분석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은 과업하는 환경과 기술, 또 경제, 문화적 환경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쓰는 방법인데, 사실 기관에서나 교육기관 또한 관공서 이런 데서도 전부 스와트 분석은 필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익혀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스와트 분석의 아주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석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상황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요소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환경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도식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여러가지 요인들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 요인까지도 살펴봐서 이런 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직 분석은 말 그대로 그 조직을 분석하여서 조직의 운영 목적, 또 주요 사업, 현황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목적 이런 걸 살펴봤죠.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기관은 어디고, 또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조직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한 것을 조직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스와트 분석,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자, 또한 학습자, 공급자, 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의 과업 환경과 기술, 경제, 사회문화, 국제적인 이런 일반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변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스와트 약자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 분석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네스 앤드류 박사와 스탠퍼드 대학의 두 연구들에 의해서 얻게 된 결과를 알버트 험프리가 고안한 경영 환경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 경영에 쓰는 방법이 현재 평생교육 기관과 일반 학교나 또 다른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또한 강점, 약점 이런 것을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 환경 분석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유재석에 관해서 스와트 분석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강호동보다 유재석이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분석 조직하고 또 개발한다고 합니다. 유재석의 스와트 분석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실하고 겸손하고 이런 장점이 있죠.
또 약점은 경쟁자인 강호동이 강세이고,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또 퇴조되고 있고, 시청률이 저조해지고 있고, 프로그램 포트폴리오가 단조롭다, 이런 것이 있고, 기회 부분은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방송 내에 안티가 없다는 것이 이 기회 요인입니다. 또 꾸준히 1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회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유재석 씨는 위기는 지겹다는 게 위기죠. 메뚜기 캐릭터가 너무 강해가지고 변신이 어려운 게 좀 있고, 또한 그 소속사와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은 SO, 즉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고, ST, 이 장점을 가지고 이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WO, 이 약점을 보완해서 이 기회를 살리고, WT, 이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 위기를 피하거나 최소화시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자신의 조건이 상대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으면 강점, 또 열위에 있으면 약점, 이렇게 분류하고, 환경의 요인은 유리한 변화 요인인 기회 요인과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화 요인인 위협 요인으로 분류해서 그 요소들을 분석하여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스와트 분석에서 S는 스트렝스의 약자로 내부의 강점을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장점을 말하는 거죠. W는 weakness, 이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취약점, 이런 것에 대한 파악입니다. O는 opportunity는 이 기회 요인을 말합니다. 다음 T는 threat, 이 위협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강점과 약점, 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한 후에 전략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 스와트 분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경영 조직체에서 파악된 기회와 위협 요인, 강점과 약점 요인을 정리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분석하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로 범주화된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점, 약점, 이거 외적인 거죠, 다.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거니까. 외적인 것은 기회, 어떤 또 주변 환경이 있는가, 좋은, 또 위협되는 환경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와트 범주화는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런 네 가지 스와트 분석의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론은 이렇지만 제가 가까운 중학생 한 명의 학습 전략을 통해서 한번 스와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 중학생이 학습 전략을 스와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점, 지난 학년 중에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다. 집중력이 비교적 높다.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다. 부모님도 진로에 동의하며 스스로 학습 의지가 높다. 이런 아주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부적인 약점은 몸이 약해서 오래 집중을 못한다. 일부 과목이 점수가 떨어진다. 학습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핸드폰 게임 같은 것을 많이 한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 기회가 되는 요인들, 공부방이 생겨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또 공부 같이 하는 친구가 생겼다. EBS를 통해서 또 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런 것이 기회죠.
또 외부적인 환경적인 위협은 자기 친형이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학습 멘토가 사라졌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진로와 부모님이 바라는 진로가 서로 맞지 않다. 또 꿈이 있으나 선례가 없어서 불안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환경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학습 전략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SWOT,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한 후에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분석 전략이 SO 전략, 즉 강점을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는 전략은 학습 성과가 높았던 경험을 살려 친구와 학습 내용을 점검하며 서로 공부하겠다. 이런 전략을 짰죠. 또한 WO 전략, 즉 weakness,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으로는 부모와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취미가 같은 친구와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전략을 짰죠. 또한 ST 전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강점을 가지고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키겠다. 자기 주도학습 방법을 익히고 형님이 군대 갔으니까 대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부하겠다. WT 전략,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위험, T를 피하거나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는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만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진로 탐색 및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 체험을 직접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짰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스와트 전략을 하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약점과 강점 또한 전략들에 대해서 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SO 전략은 강점을 기회로, 또 ST 전략은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W 전략은 약점을 기회로, WT 전략은 약점을 잘 알고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 기관의 안정성, 또 프로그램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의 매트릭스 모형입니다. 기회 요인인 O, 강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기회를 살린다. 기회를 살리기 위한 강점을 확인하고 발굴한다. 또한 약점 요인,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한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기회를 강구한다. 그러니까 O와 W, S와 O 이런 것입니다. T와 S, T와 S는 강점과 위협,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겠다.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강점을 발굴하겠다. 자, 위협과 약점이 동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WT겠죠. WT, 약점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겠다. 위협과 약점을 접점해서 선택하겠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한 한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위협 요인과 약점 요인을 확인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관의 프로그램의 약점과 또 피해야 될, 최소화해야 할 위협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와트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스와트 분석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강점 요인은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평생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보다 경쟁 우위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또한 약점 요인은 다른 평생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보다 열세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요소를 말합니다. 셋째, 기회 요인은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 수요를 확대하고 조직의 위치를 제고시키는 우호적인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넷째, 위협 요인은 우리 기관의 경쟁력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현재나 미래의 상황이나 동향 또는 임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까 말했던 그 학생 이시처럼 학생은 개인이지만 이 기관의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즉 강점은 다른 프로그램,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어떤 것이 우리가 경쟁 우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강점 요인이고, 약점은 어떤 부분이 약한가. 또 기회 요인은 또 수요를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나중에 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또한 조직에서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위협 요인은 다른 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이런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 또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질 상태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강점은 높은 생산 효율성. 자, 이십니다. 분석에 보면 강력한 자금 조달 능력. 약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연구 개발이 부적절하고 경영이 취약하고 이런 것이 약점인. 기회 요인은 시장이 확대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위협 요인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 기호가 변화되고 있고 다른 또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네이버의 분석 사례입니다. 강점 요인은 이런 게 있고, 약점 요인은 이런 게 있고, 해결 방안은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기관의 조직 내부의 분석을, 강점 요인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고,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각 조직 내부의 분석을 사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프로그램 내용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점 요인이 전문 지식을 갖춘 조직원들이 많으므로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전문적인 교수자를 보유하고 있고 실습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고취되어 있다. 이런 강점 요인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점 요인은 성인들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두려움으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고, 실력 있는 교수자는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 약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성인들 자신감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교육과 복지 마인드가 있는 전문적인 교수사 섭외하고, 이런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될 텐데요. 프로그램 내부적인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입니다. 그럼 외부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위험 요인, 위협 요인이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밀집적이고 교통이 편리하다. 위험 요인으로는 인근 인지도 높은 기관으로 유출이 나갈 수 있다. 너무 도시에 몰려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도 많다는 내용 같습니다. 대응 방안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황역진 요인은 중산층들이 많고 유아교육기관들이 많다. 또 위협 요인으로는 비슷한 기관이 시내다 보니까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기관의 여성 참여 프로그램이 많다. 또한 대응 방안은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조해서 홍보하겠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자립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평생교육관 등 여러가지 기관 등이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집안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방과후 수업같이 자녀도 같이 돌볼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배려하겠다. 이런 거죠. 재정적인 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재정 확보가 용이하다. 관련 기관이 많아서 큰 기관에 대한 재정 편중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으로는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여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노력하겠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들을 들어서 효과를 피력하겠다. 다른 기관 연계의 기회 요인입니다. 취업이 연계될 맞춤 교육이 용이하고 여성 기관 간 교류가 활발하므로 정보 공유가 용이하다. 또한 위험 요인으로는 경력 단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업할 곳이 부족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학습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 분석은 잠재적 학습자에 대한 매핑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매핑이라는 것은 경계하여 잘라내다. 경계를 정하여 잘라서 정하다. 이런 구체적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경계를 탁 정해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핑을 통해 잠재적인 학습 진단을 분석하는 것은 기관이나 실무자가 앞으로 개발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상되는 학습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체적으로 윤곽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공부할 사람들을 예측해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대충 윤곽을 정한다는 것을 매핑이라고 한다. 이런 매핑부터 학습자 분석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측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 매핑 방법은 첫째, 사회 체제를 분석합니다. 사회 체제 속에서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균형에 의해서 이용화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둘째는 계층화시킵니다. 이 지역의 그 수준을 보는 거죠. 경제적인 변인에 의해서 서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회적 차별화. 특정 기준이 아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차별화를 시킵니다. 넷째, 문화 분석. 이 집단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차별화 매핑 기법은 잠재적인 학습자, 이것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중에서 이 사회적 세 번째 방법이죠. 사회적 차별화. 고유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핑을 통해서 잠재적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즉 우리 프로그램 참여할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거죠. 이러면 목표 달성에 또한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핑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확인해서 차별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재적인 학습자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대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에 관련하여 관심과 요구가 있는 학습자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취도 및 선행지식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취도와 선행지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넷째, 학습 스타일 관점에서는 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동기와 장애 요인 관점에서는 참여 동기와 장애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우리 나주대학교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장애 요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업 동기 몇 분 계시고, 또한 사회복지 공부를 통해서 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에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이제 연세가 들어서 성인 학습자라 나중에 사회복지 그런 프로그램을 또 자기가 운영하거나 가족들이 운영할 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학습자 분석에서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또 시간은 언제가 가능한가, 학습자들의 지역은 어딘가, 나이는 또 어떻게 되는가, 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가, 성별은 무엇인가, 사회적 배경은 어떤가, 또 장애 여부는 있는가, 현재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은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이 학습자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적 학습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연령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자면 4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인가?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고등학교 졸업생은 몇 명이고 대학교 졸업생은 몇 명이고 대학원 졸업생은 몇 명이고 경제적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2천만원 이상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 문화는 어떤가? 일반 주택에서 주거하는지 아파트에 주거하는지 유사점이 있는가? 종교가 다 기독교인가? 아니면 또 불교에 다 가까운가? 또 직업이 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가? 저희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나중에 그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잠재적 학습자 집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종교가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가치관이 좀 틀린 사람들이 있는가? 문화가 좀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직업군이 좀 많이 다른가? 이런 것들이 잠재적 학습자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과거 이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영할 때 계획할 때 이런 기획 단계나 또한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